So in the course of the last 2 years, we have found that we are losing function of some of the organs because they're not receiving the right signals from her brain. And through all of that, we've learned that her passion for softball, she was going to have to hang up her cleats because it was too physical and too much for her to try to cope with the daily pain that she was in. 아이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제 꿈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참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은 진짜 눈이 가고 그럼. 또 공감이 되네요, 진짜. 우선 영상 속의 모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34살의 엄마 린지 아블과 그녀의 11살 딸 라일리로요. 모녀는 2021년 3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 라일리가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블은 SNS에 딸 라일리의 치료 과정, 일상을 업로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모녀를 응원하며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엄마 아블은요? 딸 라일리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사이트에 사연을 올려 딸 라일리의 치료비로 $4,000, 한화 약 45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뭔가 사연을 만들어냈다. 이건 좀 아니길 바랍니다.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불길하다. 아니, 그러니까 불길해 지금. 얼마 뒤 경찰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 아불은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기부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라일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라일리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은 대부분 여행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딸 라일리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뭐예요? 사실 딸 라일리는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엄마 아블은 라일리, 네가 큰 병에 걸렸어. 살고 싶으면 엄마 말 들어야 돼. 알았지? 딸 라일리가 스스로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도록 세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엄마 말이니 철석같이 믿었던 라일리는요. 정말 자신이 희귀병에 걸린 줄 알고 진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 아동학대지 이건 완전히. 완전 학대죠. 이건 아동학대예요. 총벌받아, 정말. 아니 우리 라일리 이거 건강하게 잘 하려나 모르겠네. 진짜 걱정돼 죽겠네. 걱정이다 진짜. 정말 어린애인데. 이후 라일리는 거짓말쟁이 엄마로부터 분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이 됐고요. 법원은 딸 라일리에 대한 엄마 아블의 양육권을 박탈. 아블의 전 남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2위를 공개합니다. 쌍둥이가 알고 보니 뭐뭐. 2013년 캐나다 퀘벡 35살 남성 폴 서벳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37살 여성 바바라 비엔베뉴를 알게 됐는데요.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곧바로 연인으로 발전. 그리고 얼마 후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쌍둥이를 임신한 바바라.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폴은 한껏 들떴고요. 폴의 부모님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주변 친구들로부터 선물도 잔뜩 받아 아기 방을 꾸민 뒤 아기가 태어난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건 뭐 엄청 진짜 좋죠. 경험을 본 사람은 진짜 네. 공감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출산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자기야, 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우리 아기들 엄청 건강한가 봐. 폴, 그동안 속인 게 있어.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참 이게 아빠가 뭐 다른 사람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쌍둥이가 아니라 사실 5쌍둥이야. 그럼 저게 왜 거짓말을 그러지? 그러게 저건 오히려 빨리 얘기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난 딴 거 다 떠나서 네. 저 남편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애기 침대를 사도 일단 5개를 사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지켜주세요. 하지만 바바라의 걱정과는 달리 폴은요. 자기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말해. 청소는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5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변함없이 지극정성으로 여자친구의 바바라를 돌봤습니다. 지역 주민들 또한 5 쌍둥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재정적 지원은 어디서 받는지 등등 정보를 주며 바바라 바포를 서포트해 줬는데요. 임신 9개월째 조금 이르게 진통을 시작한 바바라는 출산을 위해 폴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섭다 이제. 5 쌍둥이를 임신했다던 바바라의 말은 모두 거짓말. 배운 적이 어떻게 나와? 임신 안 했는데 배가 좋게 나온 거야. 아 임신한 적이 없대잖아. 자, 정말 신기하죠? 그녀의 배는 가짜가 아닌 진짜였다는 겁니다. 아니 몸이 거짓말을 도와주나? 만사처럼 어떻게 돼? 굴러왔다는 이게 제 상상 임신의 증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임신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녀가 상상 임신을 했던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바바라의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친척에 따르면 이전에도 바바라는 자신이 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신한 거지. 난 이거 신종 애정결핍 같아. 나는 관심 사실 받고 싶어. 아기의 이름까지 직접 짓고 아빠가 된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폴은 물론 그의 부모님들까지 허탈감을 느끼며 좌절했는데요. 두 사람은 결국 이별했고요. 한순간에 좌절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 모든 걸 잃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근데 정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제대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아들 납치 사건의 전말. 2019년 9월 3일 태국. 다급하게 경찰서로 뛰어들어온 40대 부부 비치안과 찬야. 우리 아들이 납치됐어요. 얼른 좀 찾아주세요. 사실 몇 시간 전 부부의 아들 아누차에게서 전화가 걸렸는데요.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아들 아누차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채업자에게 납치됐으며 4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한 건데요. 사색이 된 비치아는 아내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후 아누차의 납치 소식은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아누차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걱정하실까. 자, 그리고 며칠 후 아누차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빠, 엄마, 저 무사해요. 그러니까 저 찾지 마세요. 뭐야 이건 또? 왜 찾지 마 아들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잖아. 어? 돈을 받아서 이제 어허. 풀려나는 어떻게 된 거야? 사실요, 아누차는 처음부터 하지 마. 납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누차는 학창 시절부터 심지어 대학에 가서까지 엄마, 나 아니 참고서 사기 용돈 줘요. 이렇게 온갖 거짓말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돈 갚아야 되는데 이번에 엄빠한테 뭐라 그러지? 아, 돈 받아야 되는데. 아이씨. 이 교사로 근무하던 아누차는 가수가 되겠다며 일을 그만뒀고요. 이후 돈이 궁해지자 친구에게 4만 바트, 한화 약 15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늘 부모님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그는 이번엔 아예 납치 자작극이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경찰까지 투입되며 사건이 커져가자 부모님에게 이실 짓고 이 돈 때문에 벌어진 철없는 가짜 납치 자작극은 종결됐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10위 공개합니다. 환자들을 울린 모모. 피해 환자 최소 25명. 2022년 베네수엘라 피임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임신하는 사태가 발생. 초유의 의료 스캔들로 베네수엘라인들이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피임 시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의료 비리 뭐 이런 거? 아.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의사에게서 시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허. 베네수엘라를 발칵 뒤집은 의료 스캔들의 가해자는 산부인과 의사 호세 다니엘 로페즈였습니다. 로페즈가 환자들에게 한 시술은 임플라논. 임플라논이란 팔뚝 아래 작은 막대 모양의 임플라논을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뭐야? 이건 임플라논이 아니라 사탕 막대기잖아. 뭐? 에? 다른 산부인과 의사가 우연히 SNS 홍보글 에서 로페즈의 시술 사진을 발견. 하지만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충격적이게도 의료기구가 아닌 사탕 막대기가 환자의 몸에 엉터리로 시술됐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 의사는 맞아? 자, 이제 그런 게 의심되기 시작하죠. 아니 가짜 시술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저도 낚이려고 막대기를 넣어놨다고. 아니 그럼 적당했어요. 사탕 막대기가 뭡니까 저게? 사람 몸에다. 몸 썩지 않아? 저거 뭐야? 사실 산부인과 의사 로페즈, 그의 진짜 정체는 의사 면허를 위조한 가짜. 그것도 가짜였어? 그는 의료 당국도 속인 채 보건소, 병원 등에서 근무하며 태연하게 한 생명을 잉태하는 산모들을 진찰했고요. 심지어 의학적 지식도 없는 그가 다른 의사의 처방전까지 도용. 뿐만 아니라 피임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사탕 막대기로 가짜 시술까지. 그에게 가짜 임플라논 시술을 받은 환자만 최소 25명으로 드러났고요. 가짜 의사의 거짓 의료 행각에 베네수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면허를 위조했나 봐. 아, 그 아니요. 수술을 그냥 버젓이 한 거예요. 지금 수술장에 들어가서. 한 거지. 네네. 가짜 의사 로페즈는 자신의 거짓 행각이 발각되자 도주를 시도. 하지만 경찰에 붙잡혀 불법 의료 행위, 허위 문서 사용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와 생명을 기만한 가짜 의사. 당신이 쉽게 속인 대가는 절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9일을 공연. 모모의 장례식. 2018년 온두라스. 고요한 밤, 인적이 끊긴 묘지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한 남자. 그리고 잠시 뒤 아니 뭐야? 뭐야 이건? 무언가를 발견한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무덤이 없나 보다, 시체가. 귀신이 나왔어? 그는 대체 왜 한밤중에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내 로사 디아즈가 쌍둥이를 임신한 뒤 아이들이 태어날 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남편 멜빈 멘도사. 시간이 흘러 임신 9개월 차 만삭이 된 아내 디아즈는 갑작스런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남편 멘도사가 받은 충격적인 전화.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기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 디아스는 출산 도중에 쌍둥이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유, 아이를 잃은 슬픔은 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부부는 너무 일찍 떠난 아기를 기리며 서둘러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관례에 따라 남편 멘도사와 가족들은 묘지에서 아내 디아스를 기다렸고요. 이윽고 디아스가 아기의 관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보, 우리 아기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기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멘도사. 하지만 아내 디아스는 관을 열어보자는 멘도사의 요청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불안하다. 끝까지 아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아내 디아스. 결국 아기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장례식을 마쳐야 했던 멘도사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지우지 못했는데요. 그래. 게다가 그의 친구들 또한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수상함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였고요. 혹시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멘도사는 결국 땅에 묻은 아기의 무덤을 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열어본 아기의 관. 정말 충격적이게도 관 안에는 아기의 시신이 아닌 아기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이, 뭐야? 아니 왜 저런 짓을 해? 아, 아기 관이구나, 저게. 근데 저 인형을 넣어놨다고? 왜? 뭐야? 왜? 알고 보니 아내 디아스의 쌍둥이 임신은 애초에 거짓말.
아내 디아스는 출산일이 임박해오자 거짓말이 들킬까 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사망했다며 또 거짓말을 했고요. 존재하지 않는 아기 대신 아기 인형을 묻어서 모두를 속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또 다른 쌍둥이는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다는 또 다른 거짓말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두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왜? 뭐로? 애초에 그냥 임신한 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 될 일 임신 아닙니까? 아니었어 여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며 일어난 비극. 결국 그 끝없는 거짓말이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갉아먹는 족쇄가 됐던 건 아닐까요?